안녕하세요. 이 일만 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우선 평범한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부업으로는 출장 세차와 쿠팡 배민을 통한 배달, 그리고 V컬러링, ASMR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매출은 크지 않지만 캠핑용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스톡 영상과 전자책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7개에서 8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 부업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업은 2014년부터 했었는데 10년 정도 전부터 홈페이지 제작이나 PPT 템플릿들을 제작해 보고 판매하거나 커플 스냅 촬영 등으로 부업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부업을 시작한 건 2011년도였네요. 그때 당시에 제 연봉이 5,600만 원 정도 될 때였는데 진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급에서 누락을 해버린 거죠. 누락 없고 특진 없이 진급할 시기에 진급을 해도 평범한 게 아니라 누락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거의 회사에 시간을 쏟아부었고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쪽에 속하는데 네가 제일 빠르다. 한 번쯤은 누락하고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은 뒤에야 회사에 충성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누락으로 인해서 제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진 거죠. 전 MBTI가 ENTJ이고 계획형인데 개인적으로 20살부터 세운 계획은 다 지켜냈었거든요.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업하고 언제쯤 집을 사고 언제쯤 직급은 이렇고 연봉 얼마쯤 돼 있을 거고 몇 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언제쯤 애를 낳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플랜 B를 짰어요. 다행히도 플랜 B까지 가지 않고 초기에 계획대로 이뤄져 졸업, 취업을 했고 집은 갭 투자를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때에 맞춰서 첫째를 낳으며 계획대로 맞춰졌는데 딱 진급이 틀어진 거예요. 물론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병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플랜 B를 짰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계획을 세운 게 이미 1년은 늦었으니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제외를 하고요. 회사처럼 내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 돈 버는 부업을 해서 진급했을 때의 연봉과 누락했을 때의 연봉, 그 갭 차이만큼은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갭은 1,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알바몬과 알바 천국을 보다가 출장세차, 알바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천안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알바가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을 가지고 업체에 연락을 했고 면접을 본 당일 바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부업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장 세차는 원래 혼자 하는데 배우는 단계라 2인 1조로 진행을 했고 약 10분 만에 세차가 끝나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물론 몸은 개 힘들었습니다. 한 대당 6,500원을 받았고 이 6,500원에는 제 노동비와 차를 찾는 제 차 기름값, 감가비 등이 다 포함된 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노동 착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사업주가 먹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회사 퇴근 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20대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8시간에 20대니까 24분 안에 고객님들의 차를 찾아서 작업을 끝내야 했습니다. 진짜 죄지는 줄 알았죠. 작업이 끝나고 다음 차량을 운전하면서 찾는 게 쉬는 거였습니다. 3일차부터는 혼자 작업하면서 20대를 채워 나갔고요. 20대를 채워 나가는 와중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꾸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 와중에 업체에서 저를 가르친 사람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데 그때 건당 10,000원씩 줘요. 그 말이 떠오른 순간 저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소개를 하는 조건으로 10,000원을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서 내가 영업만 하자는 생각이었죠. 알바를 했던 업체의 사업주처럼요. 결국 사업주는 나를 굴리고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먹는 구조인데 그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4일 차가 되던 날 차종마다 어떤 조건에 어떤 금액으로 기준을 잡는지 이해를 했고 5일 되던 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첫 2일간 둘이서 40대, 그리고 그 뒤 2일간 혼자서 40대를 세차해 보니 세차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만둔 5일 차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할 때 사용했던 장비들을 검색하며 구매했었고요. 스팀 출장 세차가 아니었고 물을 사용하긴 하지만 흔히 부르는 용어인 워터리스 출장 세차였는데 고정 고객을 받아 주기적으로 하는 세차다 보니 장비 구입에 큰 돈이 들진 않았습니다. 펌프 물 분사기랑 왁스, 걸레, 기타 등등의 장비들로요.
스팀 세차는 대략 투자비가 1,500만 원 정도지만 금액적으로 엄두가 안 났고, 무엇보다 알바를 쓰지 못하고 제가 직접 해야 하다 보니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벌려고 했던 생각이 이젠 바뀐 거였죠. 그렇게 명함도 만들고 명함 뒤에 가격표도 만들어 양면 인쇄를 진행했고, 장비들을 사니 초기 비용은 20만 원이 안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당근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끝나면 그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명함을 끼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몇몇 분들께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첫 차량이 벤츠 SO60이었고, 허락을 받아 홍보 사진을 촬영하면서 영업을 꾸준히 하니 한 달 정도 만에 전기 차량이 10대 정도가 생기고, 주변 소개로 15대, 20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때쯤 구인 공고를 냈는데, 전에 알바했던 세차업체에서 일하던 분이 지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단가로는 6,500원보다 150% 이상 더 줬었고, 정확히는 매출의 반을 들였었습니다. 제 수익이 낮아져도 그만큼 영업을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그때부터는 영업에 신경을 쓰고 고객 수 늘리는 쪽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업체에서 견제도 많았었죠. 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보니 대수가 분산된다고 욕도 좀 먹고 눈치도 봤었죠. 그리고 주변 업체들엔 안 좋은 소문도 났었습니다. 새로 생긴 업체가 있는데 우리보다 가격이 50% 싸대. 그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직접 절 본 사람들은 제 명함을 보고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가격이 비슷한데 살짝 더 비싼 것도 있네.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면 회사 일에 100% 신경을 썼고, 점심시간에는 새 차업을 어떻게 확장할지, 오해가 생긴 건 어떻게 풀지, 날씨 변수는 어떻게 할지 등의 고민만 했었습니다. 전기세차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과 달리 일정을 미루고 비가 그친 날 작업을 진행했고요. 비 올 때 작업하지 못한 차량들과 원래 해당 날짜에 진행되어야 할 차량들이 겹치다 보니 그때는 저도 집에서 쉬지 않고 저도 직접 세차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당연히 더 높았지만 수입에 변동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비가 올 때 집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평소 취미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떠오르게 되었었네요. 옛날 주택에서 살 때 마당에 들리는 빗소리를 생각했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채널 소개 페이지를 보고 쓰고 있는 녹음기를 출연해요. 저도 같은 녹음기를 구매한 뒤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로 촬영 장비와 녹음 장비를 챙겨 촬영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처음 올린 영상이 수익화가 되면서 제 두 번째 부업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날씨가 좋으면 세차 스케줄을 잡고 알바분께 작업 차량 정보를 전달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녹음을 해서 편집하고 업로드를 했었고요. 촬영하고 나서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되고 버려지는 게 아쉬워 고민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절야광 정약용 채널에서 V컬러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업로드를 한 뒤 1년이나 지나서야 심사가 통과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게시가 되어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채널에선 심사도 빠르다고 하고 앞으로 더 빨라진다고 하지만, 현재 2023년 11월 초에 등록한 영상이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려운 부업인 상태인데요. 심사가 어렵지만 수입은 상방으로 열려 있어서 좋은 부업은 맞기도 하다 보니 계륵 같은 저의 세 번째 부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제가 캠핑을 하며 불편함을 겪고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 와디즈와 스마트 스토어가 저의 네 번째 부업이고요. 유튜브와 V컬러링에도 사용한 영상을 어도비 스톡과 셔터스톡에 판매를 하는 게 저의 다섯 번째 부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스케줄은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이후 저녁 먹고 아이를 돌보고 재우면 밤 10시 30분이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알바분들이 작업한 걸 한 템포 늦게 맞춰서 세차가 잘 됐는지 등을 검수하러 다녔습니다.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오면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고 새벽 5시가 되면 바로 출근을 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전부터는 일정을 좀 바꿔서 배달도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과 새벽 2시는 통행량 차이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새벽에 검수를 다니게 되었고, 그 공백이 생기는 시간에는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부업이 되었네요. 배달은 빨리 나갈 땐 저녁 9시부터 할 때도 있고, 주말에 약속이 없는데 미션이 들어오면 가볍게 뛰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들과 엄마들이 모이면 혼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바로 배달을 나가기도 합니다. 부업 중에서도 배달이 좋았던 점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일을 하다가 뭔가 몸으로 움직이고 드라이브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는 시속 25km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속도로 달려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려서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부터 새벽 5시에 출근한 다음 저녁 8시에 퇴근, 이후 저녁 먹고 아이를 돌보고 재운 뒤 배달을 나갔다가 콜이 없어지는 새벽 2시쯤 집에 들어와 차를 타고 세차 검수를 다니고요.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정도에 집에 오면 영상 편집을 하니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게 없어지고 효율도 좋아지더라고요. 또는 그 밖에 캠핑용품이 판매된 게 있으면 포장을 해두었다가 출근하면서 편의점 택배로 보내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출근하는 버스와 퇴근하는 버스에서 무조건 잠을 자고요. 좀 피곤한 걸 느낄 땐 점심시간에 자기도 합니다. 출퇴근하는 길이 제가 보내는 시간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만 매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주 7일 중에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엔 당연히 잠을 충분히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7개에서 8개 정도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부업도 좋지만 저는 당장 지갑에 돈이 꽂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세차를 진행하게 됐다가 확장해 나가면서 부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 만약 온라인 부업만 했다라고 한다면 버티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부업들은 매일 30분 투자하면 1,000만 원 그냥 번다. 이런 자극적인 개소리도 경험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거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 마치 누구나 다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 같고 나만 뒤처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무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게 노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는 거보다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더 재밌고 즐겁다 보니 어쩌면 나에게 노는 건 돈 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란 게 큰 돈이 들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세차업을 구축했던 일을 계기로 작게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될까? 아, 그거 별로야. 그거 이제 레드오션인데 인기 다 식었어." 세차로 예를 든다면 세차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고객분들도 그걸 알고 맡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과 디테일링 샵에 맡기는 것, 그리고 워터리스 출장 세차에 맡기는 것과 스팀 출장 세차에 맡기는 것, 전부 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고객들마다 원하는 니즈와 상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세차라고 해도 사람마다 A 업체가 맞는 사람이 있고 B 업체가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A든 B든 C든 맞는 업체가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니 맡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주유소는 많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기름을 넣을 거고 ASMR 유튜버가 많아도 누군가는 어느 누군가의 채널에서 소리를 들으며 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니 레드오션이니 안 될 것 같니 이런 주변 의견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주변에서의 의견은 99% 이상이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대충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느낌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근거 없는 말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면 특히 이미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라면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작게 작게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차저차해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들을 유튜브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일만 하는 남자 채널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롱폼에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전기자전거 배달 세팅이나 출장 세차를 구축한 내용, 그리고 V컬러링 하는 방법 등 직접 제가 경험한 부업과 관련된 정보성 영상을 업로드할 거고요. 그리고 쇼츠에는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부업들이 어떤 게 있고 왜 하게 됐는지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은 제가 하고 있는 부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관련된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업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는 쇼츠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부업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부업이 진짜 할 만한 부업인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겪고 앞으로 겪어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